뭐 메뉴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뭐 만화 만들다든지 이렇게 쓰는 프로젝트 활동할 때 그때 어려운 점이 뭔지 말해주세요.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가 있다. 또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모른다. 쓰고 싶은 말을 잘 모르겠다. 너무 쓰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모르겠어서. 쓰고 싶은 말을 영어로 쓰는 게 있다. 근데 한국말 모르겠어요. 한국어를 모르겠다고? 영어 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방금 우리 학생들이 직접 영어 쓰기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어 공부는 시간이 지나도 참 어렵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는 사람도 점점 뭔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나와 내 아이의 영어 실력만 제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어를 바로 번역해주는 기계가 나와서 영어를 공부할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여행을 가면은요, 뭐 파파고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굳이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어느 정도의 소통은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를 공부하는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번역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번 이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번역기를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좀 일치하는 뉘앙스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영어를 알고 있어야지 번역기를 돌리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멋져 보이는 거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겉멋 때문에 초등 영어 교육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초등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분야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원에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붐같이 일어났었고, 특히나 이 초등 영어 교육 대학원이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만큼 좀 인기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1, 8대1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높아가지고 실제로 2번이나 떨어지고 3수 끝에 겨우 들어간 대학원이었습니다. 또 운 좋게 기회가 자주 닿아서 영어 교과 전담으로도 학생들을 만났고요. 교사들에게 시켜주는 심화 연수라든지 테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높여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입력과 출력은 함께 가야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입력은 듣기와 그리고 읽기가 있고요. 출력은 말하기와 쓰기가 있죠. 외국에 가서 말이 빨리 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들어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써야 하는 이런 답답한 순간들이 자주 오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써야 하지?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표현 중에서 적절한 표현을 꺼내서 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는 3학년, 4학년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그리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에서는요,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길게는 아니더라도 영어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5학년, 6학년에서는요, 배운 표현을 활용을 해서 편지 쓰기라든지 만화 만들기라든지 포스터 만들기 등등의 이 다양한 재미있는 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영어 쓰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만 한다고 해서 읽고 쓸 수 있는 이 언어의 노출량을 확실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더 추가적인 이 노출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가정에서 영어 쓰기를 지도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서 여러 가지 교구라든지 교재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활용하기에 편한 교재, 교구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영어 교육 학자들의 이 교육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 교재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분석한다고 한들 그것이 가정에서 쓰기에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옆에서 지도해주기도 편한 교재,
흥미와 배움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 가장 가까이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초등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오랫동안 경험한 것을 녹여서요. 이서윤 쌤의 초끝 영어 한 문장 쓰기와 영어 일기 쓰기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영어 한 문장 쓰기와 영어 일기 쓰기의 교재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한 문장 쓰기와 영어 일기 쓰기는요, 좀 수준 차이가 다르고 구성이 살짝 다릅니다. 영어 한 문장 쓰기는요, 좀 쓰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하면 돼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60개의 영어 문장 패턴들을 골랐어요. 문법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의 수준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처음 보면 I'm Emma 해가지고 쉽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바꾸면서 쉽지만 꼭 쉽지만은 않은 거, 그리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문장 패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바로 이 패턴을 딱 접하고 그거를 쓰고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대화문이 나오는데 그 대화문에 몰입하기 전에 이 한글의 대화문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새 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엠마가 놀이터에 나갔는데 자기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엠마는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아이 주변을 서성였어. 그런데 그 아이도 심심해 보였어. 엠마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 네, 이렇게 한글말로 먼저 사다리를 넣고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몰입이 되게 한 다음에 이 I'm Emma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간단한 대화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 대화문은 원어민의 음성으로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대화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오늘의 한 문장인 I'm Emma를 배워보고요. What, name, together 이런 단어들도 함께 배워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I'm Emma라는 문장 패턴을 단어를 바꿔서 I'm a boy, I'm a student, I'm a woma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오늘의 한 문장 기억하기에서는요. 좀 재미있는 활동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문장을 활용을 해서 써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데서는 명함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다리 타기, 숨은 그림 찾기, 만화 만들기, 소원 항아리 채우기 등 이 흥미롭고 동기가 유발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영어 패턴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I'm Emma에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It makes me sad, It makes me happy, It makes me angry 뭐 이런 형식의 문장까지 해서 점차 수준을 올려가면서 이 패턴만 알면은 말하고 쓰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의 60개의 패턴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썼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영어 일기 쓰기를 해야 되겠죠. 일기를 쓴다라는 것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을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일기를 어떤 것을 쓰는지 그 주제라든지 표현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30개를 선정을 했고요. 크게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나의 일상, 특별한 경험, 나의 감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단어하고 표현을 6개씩 알아보아요. 우리 아이들이 쓰기를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영어 단어 뭐 써야 될지, 표현 뭐 써야 될지 말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어하고 표현을 알아보고 그 다음 그 단어와 표현이 들어가는 이 영어 문장 패턴 2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단어나 표현, 문장 패턴이 들어가게 영어 일기 예시문 5줄짜리를 알아보고 따라 쓰고 연습을 하고요. 그것을 나만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5줄 영어 일기를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더 쓸 수 있는 단어나 표현 같은 경우에 앞에서 배웠던 6개 외에 더 넣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최대한 영어 일기를 써보는 것으로 해보았고, 혹시 이거 외에 더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에서 지도하실 때 같이 팝하고라든지 번역기 같은 것들을 돌려서 써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번역기 돌려가지고 쓰면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단순히 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번역기를 돌려보고 그 다음 이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꼭꼭 이 씹는 과정을 통해서 영어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안에서 이 표현과 단어를 넣어서 따로 찾아보지 않고 교재 안에서 있는 걸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거든요. 더 완벽하게 틀리지 않는 문장으로 써야 한다기보다는 자꾸 이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보는 기회를 늘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수준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문장 쓰기를 통해서 좀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패턴을 익히고 싶다라고 하면 영어 한 문장 쓰기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의 패턴을 익혔다라고 하면 영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이 쓰기 활동을 더 연습해 보는 것이죠. 자, 이 교재는요. 메가스터디 초끝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초끝이 초등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시리즈로서 맞춤법, 구구단, 시계 읽기 이런 다양한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서윤쌤의 초등 영어 한 문장 쓰기, 영어 일기 쓰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어 한 문장 쓰기와 영어 일기 쓰기가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까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어 쓰기도 화이팅! 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